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비네커입니다. 지난주 참여연대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윤석열 정부 1년을 맞아 교체할 공직자 1순위로 거론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자 한동훈 장관과 설전이 벌어졌었죠. 잡서 참여연대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4,813명을 대상으로 한 윤석열 정부 1년 교체해야 할 공직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한동훈 장관이 압도적 1위인 69%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한동훈 장관이 직접 입장문을 내고 참여연대든 누구든 의견을 주장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왜 특정 진영을 대변하는 정치단체가 중립적인 시민단체인 척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직격했고, 그 다음 날에도 한 장관은 참여연대 정부라고까지 불리었던 지난 민주당 정권 5년 내내 참여연대가 순번정의 번호표 뽑듯 권력 요직을 차지하면서 권력에 참여하고 권력과 연대해온 것을 국민들께서 생생히 기억하고 계신다며 참여연대 출신으로 민주당 정권 요직이나 민주당 의원이 된 사람들을 한번 세어본다면 양심에 찔려서라도 지금처럼 중립적인 시민단체에 척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5년 내내 한쪽 팀 주전 선수로 뛰다가 갑자기 심판인 척한다고 국민들께서 속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도 덧붙였는데요. 5년 내내 한쪽 팀 주전 선수로 뛰다가 갑자기 심판인 척한다. 한동훈 장관의 이 같은 촌철살인에 공감하시는 국민들 참 많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한 장관의 말대로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기도 하죠. 이런 가운데 참여연대에서 7년여간 활동했던 변호사가 직접 참여연대의 행태를 작심 비판하고 나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2012년부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의 실행위원으로 활동했던 박상수 변호사였는데, 참여연대가 권력과 연대하고 특정 진영 정치권에 마치 번호표를 받고 진출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한동훈 장관의 말이 맞다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과 참여연대의 설전에 참여연대 출신 변호사가 한동훈 장관의 손을 들어준 것인데요. 참여연대에서 7년여간 활동했던 박 변호사의 언론 인터뷰 내용을 보면 한동훈 장관의 지적과 정확히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참여연대와의 인연을 끊었다고 한 박상수 변호사는 그가 실행위원이 됐을 당시 18대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 실행위원회에는 내노라는 진보 쪽 인사들이 가득했다고 전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리는 위원회 회의에는 대선 직전 매주 새로운 이들이 참여했고 10대 명이 모여 이야기를 나눌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자,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 후 그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그때가 박 변호사 자신이 겪은 참여연대의 최대 위기 순간이었으며 4-5명만이 남아 실행위원회를 이끌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촛불 집회가 시작되던 그 시점부터 다시 참여연대의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이후 참여연대 인사들은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쪽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2017년 이후로는 정부 요직을 꿰차는 이들이 많아졌다는 것인데요. 특히 박 변호사는 처음에는 최소한 공식적인 환송회를 열지 않았다라며 나중에는 고관대작이 되는 이들을 위해 늘 열렬한 환송회가 펼쳐졌다고도 밝혔습니다. 또한 2019년 참여연대 내부에서 다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불거진 의혹을 두고 시민단체로서 할 말은 하자는 쪽과 반대파가 나뉘었고, 결국 조 전 장관을 비판하던 김경률 회계사 등이 참여연대를 그만두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김경률 회계사는 그 이후 이른바 대장동 사태 때도 맹활약을 펼친 바 있죠. 어쨌든 이때 박 변호사도 관련 단체 채팅방 등에서 나왔고 참여연대와 이어지던 마음의 끈을 완전히 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자, 이때와 관련해서는 일종의 아쉬움도 드러냈는데요. 박 변호사는 그때라도 참여연대가 할 말을 했다면 민주당도 조 전 장관에게 그렇게 집착하진 않았을 것이고 지금과 같은 상황이 오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그때가 참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 또한 박 변호사는 참여연대의 이중적 행태도 비판했는데, 한때 윤석열과 한동훈은 참여연대가 찬양하던 참 검사들이었다며 죄가 나오면 누구든 수사한다는 게 그 이유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든지 자신들이 되자 이제는 검찰 독재의 상징이자 신적폐로 몰아가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참여연대에 대한 어떤 진단도 내놓았는데 건강한 비판을 했던 이들은 조국 사태 때 많이 나갔고 이제는 참여연대라고 해야 할지 민주정책연구소라고 해야 할지 알 수가 없다는 게 박 변호사의 진단이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박 변호사의 지적에 공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줄로 아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또 다른 이름 뭐였습니까? 바로 참여연대 정부였습니다. 왜냐? 참여연대 출신들이 주요 직책을 대거 차지했기 때문인데 청와대 정책실장은 아예 도맡다시피 했지요. 초대 정책실장 장하성과 이어 등용된 김수현, 김상조 모두 참여연대의 간판급 인사들이었습니다. 장하성, 김상조는 재벌개혁을 외쳤고 김수현은 문재인표 부동산 정책의 틀을 짰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김상조 전 실장이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본인의 강남 전세 값을 14% 올려받았다는 이유로 전격 경질되는 일이 있었죠. 앞서 장하성은 모든 국민이 강남에 가서 살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 국민의 마음에 불을 질렀고 김수현 전 실장은 경제부진과 부동산 실책 등으로 인책됐습니다. 그리고 논란의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참여연대 출신이었는데 큰 문제를 일으켰던 LH 사건 수사 과정을 보면 조국이 주도한 검경 수사권 조정은 오히려 국가 수사 효율을 떨어뜨린 것으로 확인이 되고 증명이 되었습니다. 즉 참여연대가 문재인 정권을 말아먹은 것이고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 나라를 말아먹은 것이죠. 원래 시민운동의 본 취지와 목적은 국가에 대한 자율적 비판과 저항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권력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게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특히 문재인 정권은 특정 시민단체를 시민사회를 권력의 중심부로 끌어들였습니다. 대대적으로 동원됐다라는 말이 딱 어울릴 듯한데 당정청 모두 시민운동가 출신이 대거 진출했고 서로를 밀고 끌어주는 일종의 네트워크도 가동됐습니다. 원로 정치학자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문재인 정부에서 시민운동의 역할은 정당과 다를 바 없는 정치 행위인가 아니면 권력에 이르는 징검다리이자 발판인가 라고 비판했을 정도였지요. 특히 둘의 관계를 특혜와 지원을 대가로 정치적 지지를 교환하는 관계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참여연대 등 특정 성향 시민단체를 주요 요직에 중용한 문재인 정권은 완벽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 동안 참여연대 등의 특정 성향 시민단체들은 문 정권의 잘못에 침묵하기 일쑤였고 시민운동가로서 권력을 향해 요구했던 만큼의 도덕성을 그들 스스로 가졌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소득주도 성장, 부동산, 검찰개혁 등 거칠고 편향된 아이디어를 밀어붙여 국민적 혼란을 초래했고 결국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부터 시작해 대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지방선거에서 대참패로 국민적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책 능력도 도덕성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것이죠. 따라서 한동훈 장관의 말처럼 참여연대가 5년 내내 한쪽 팀 주전 선수로 뛰다가 갑자기 심판인 척한다고 해서 국민들께서 속지 않으실 것이다. 이 말에 대한 울림에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